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 박사입니다. 햇빛이 뜨거운 요즘 구독자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전에 제작했던 영상 중 태양광 발전 사업에 많이 나온 질문과 답변을 문제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보고 답을 한번 맞춰보며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태양광 모듈은 정기적으로 닦을 필요가 없나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모듈 표면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면 태양광을 흡수하는 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닦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 모듈 표면에 있는 먼지가 어느 정도 씻겨 내려가므로 큰 정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이나 새의 배설물이 쌓여 있다면 더 나은 발전 효율을 위해 천으로 닦아주면 좋겠죠. 굳이 세제는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태양광 모듈엔 중금속이 많이 있나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태양광 모듈이 카드뮴과 납덩어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카드뮴을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도 있지만 국내 모듈사에서는 생산한 적이 없으며 외국에서 수입한 적도 없습니다. 납도 중량 기준 0.1% 이하 소량만 사용을 합니다. 국내에 쓰이는 태양광 모듈은 중금속 오염이 걱정 없는 실리콘 패널입니다. 문제의 중금속 태양광 모듈인 방막 패널은 유해물질로 인해 국내의 사용은 물론 생산 및 수입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가전제품에 비해 어느 정도일까요? 정답은 3번, 가전제품보다 낮다입니다. 태양광 발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보다 낮습니다. 태양광 발전에서 사용되는 인버터는 국제비이온화 방사보호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전자파의 양보다 적습니다. 태양광 발전에서 전자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외부는 금속재 판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한 전자기파가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며 인버터 성능 검사 항목에도 전자파 발생 여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기기별 전자파 비교를 보면 태양광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정도가 아니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훨씬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네 번째 문제. 태양광을 설치하면 햇빛을 반사하는 빛 반사 수치는 몇 %일까요? 정답은 4번, 5%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 주변과 인접 지역의 온도를 측정했지만 온도 차이는 없었습니다. 태양광 모듈은 저철분 유리를 사용하고 반사 방지막 코팅 기술을 사용해서 빛을 많이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 외장 유리보다 반사율이 낮습니다. 공항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 전지판이 반사하는 빛이 비행기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태양광 모듈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특정한 시간에 강한 반사광이 비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일반 유리보다 반사가 강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5%로 플라스틱과 눈, 흰색 페인트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태양광 빛을 태양 전지 내부로 흡수해 전지를 발전하기 때문에 반사에 의한 피해 발생률이 낮고 연구 개발을 통해 반사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물 위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은 어떤 환경 오염을 일으킬까요? 정답은 3번,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수상 태양광 모듈이 발전 설비에서 유해 물질이 용출되어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용출 시험에 합격한 자재만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태양광 모듈은 세척을 하지 않는 게 국제 기준입니다. 따라서 세제 때문에 오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후에도 물고기, 수생식물, 녹조 등에 좋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수상 태양광 설비가 물속 생물들에게 영향이 없나요? 정답은 맞다입니다. 수상 태양광 설비가 녹조를 유발하거나
물속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 수심이 3m 이상인 곳에 설치를 하고 있으며 수면의 일부분만 차지해서 녹조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4회에 걸쳐 합천호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질이나 생물 다양성, 퇴적물 등에서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은 곳과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듈 아래쪽에 그늘이 생겨 치어가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7번째 문제. 태양광 발전소가 태풍과 장마에 취약 정도와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답은 2번 미미하다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분석을 보면 태풍과 장마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52건,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38건,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소 34만 4천 곳 중 0.026%만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임야 태양광 발전소 피해는 27건으로 2020년에 발생한 산사태 2143건 중 약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태양광 발전소들이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이상 없이 운영됐다는 뜻입니다. 100% 태양광 설비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수준이 미미하고 태양광 시공업체는 안전과 설비 강화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8번째 문제. 태양광 설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4번 영향이 없다입니다. 태양광 모듈은 기본적으로 빛을 흡수해서 발전을 하는 원리라서 반사된 빛이 농작물에 영향을 끼치거나 주변 온도를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태양광 모듈 반사율 5.1%. 흰색 페인트를 칠한 벽이나 붉은 벽돌보다도 빛을 적게 반사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은 유리 76%, 폴리머 10%, 알루미늄 8%, 실리콘 5%, 구리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모듈 중 카드뮴이 들어있는 모듈은 없습니다. 모듈 셀과 전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의 납이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가전제품에서 사용하는 수준이며 유해물질 용출 검사도 거칩니다. 태양광 모듈 수명 25년 정도 뒤에 모듈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태양광 모듈은 알루미늄과 유리만 분리하면 재활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폐모듈의 70% 이상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세척은 물로만 하는 것이 국제기준입니다. 화학물질이나 세제를 사용하면 표면에 막을 형성해 모듈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표면 코팅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문제. 부지 태양광 발전 사업 100kW 미만, 가중치는 1.2, 100kW 이상 가중치는 1로 고정일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보통 태양광 발전 사업 가중치를 생각하실 때 부지에 설치할 경우 100kW 미만은 가중치 1.2, 100kW 이상은 가중치 1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가중치 산정식에 적용을 해보면 설치 용량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가중치 기본표를 잘 참고하셔서 REC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99.999 곱하기 1.2와 설치 용량 빼기 99.999 곱하기 1을 더한 후 이것을 설치 용량으로 나눈 식을 적용을 하면 정확한 가중치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 태양광 발전 사업 가중치 산정식 용량별로 계산 후 정리한 표입니다. 천천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가중치 계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태양광 사업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태양광 발전 사업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